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암 치료 후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,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요, 약간 그 파이팅 넘치던 그런 사람들도 조금 침체됩니다. 예. 이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고통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 약간 달라요. 그러니까 되게 막 고통스러운 것도 물론 이게 메인입니다. 이게 메인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약간 슬픔이 있습니다. 슬픔. 되게 좀 약간 슬픈 고통이에요. 슬프면서 또 걱정도 많아요. 걱정.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뭉뚱그려져 있는 개념이 디스트레스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딱히 뭐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저는 디스트레스라고 부를게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요. 예전에는 별로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. 왜냐 암이 잘 치료가 안 됐으니까. 근데 요새는 암 치료율이 되게 많이 높아졌죠. 예, 그래서 암 생존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. 제가 그것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생존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. 현대 사회에서는. 그래서 암이 이렇게 있어요. 암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 암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쭉 할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이때 딱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. 완치가 됐어요. 그런데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암이 치료해서 완치됐다.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.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암을 일단 진단받았을 당시 본인이 이제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느끼는 벌써 충격이 있습니다. 충격. 예. 아, 내가 죽는 건가? 이런 이제 충격을 받으십니다.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. 모든 관계. 그러니까 뭐 가족, 친구, 직장 동료, 뭐 상사 다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회인으로서 살다가 어떤 한 아이의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갑자기 뭔가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이 관계가 확 바뀝니다. 이거에서 오는 고통도 상상을 초월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암 치료를 받잖아요. 그럼 암 치료가 뭐가 됐든 수술이 됐든 방사선 치료가 됐든 뭐 항암제를 맞든 상관없이 이 치료 과정이 굉장히 탁식합니다.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몸이 많이 힘들어집니다. 몸이. 네. 그러니까 관계도 변하고 몸도 힘들고 이 과정이 또 그냥 무료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.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.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적 부담 많이 줄었어요.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. 예. 뭐 예전이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.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하다가 경제 활동을 못 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들게 와가지고 완치가 됐어요. 그러면 이 완치 후에 이제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네? 그러니까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. 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살아나가야 되는데, 그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갑자기 생하니까 이게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. 이게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그런 소설인데, 되게 괜찮습니다. 한번 읽어보세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자기 앞에 생을 잘 맞닥뜨리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디프레션이요. 우울증도 많이 옵니다. 많이 오고요. 되게 불안해하세요. 불안장애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시험 전에 불안해하고 뭐 또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이런 게 아니고 되게 그냥 계속 좀 불안. 그냥 삶이 불안해요. 삶이. 네, 그런 겁니다. 그리고 PTSD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인가? 이게 스트레스 디지즈인가요? 어쨌든 트라우마, 그러니까 되게 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 뭐 세월호 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되게 큰 이벤트가 있었던 후에 뭔가 사람이 제대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.
그래서 암도 그 사람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거든요. 그래서 이 PTSD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뭐 이건 세계에는 병이거든요. 근데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게 불안해 하시는 그런, 그러니까 재발할까봐 너무 불안해. 재발하면 어떡하지? 이러면서 계속 불안해 하시는 겁니다.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. 그런 분들도 많고요. 또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. 이제 일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일 복귀를 하면 내가 이제 몸이 이제 힘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 일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. 그것도 걱정이죠. 그래서 이렇게 고통, 우울하죠. 슬프고 걱정되고 이 디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이거.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암 환자분이 있으신다면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다고 해도 멀쩡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암 치료됐으니까 뭐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. 그게 아닙니다. 그 충격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되게 아픈 그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. 주변에서 어떤 관심과 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, 사실은. 그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. 꼭 뭐 경제적으로 하는, 정서적으로 좀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가족이 해주면 제일 좋겠죠. 예.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병들,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, 이거 우리나라에서 약 처방,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약을 처방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드시려고 하시는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병이 있다는 걸 마치 인정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으셔서 그런지 좀 많이 싫어하십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이 처방을 드릴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약물 드셨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어떤 우울이라든지 불안의 고리를 일단 약으로 조금 탁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활동도 늘려가고 주변에서 정서적인 지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예, 그런 정도 오늘 좀 말씀을 드렸네요. 그래서 오늘은 암 치료 후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인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